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레주메를 좀 더 잘 쓸 수 있나 하는 토론을 진행할 정헌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레주메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인상공회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 이름은 정헌종이고요. Korean American Professional Network이라고 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맥케슨이라고 불리는 Drug Distribution Company에서 SACS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맥케슨은 주로 다른 제약회사들이 만든 약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유통 경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커요. 미국에서 Fortune 500에서 한 8위 정도, 매출 규모로 8위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6위 정도에 있는 회사고요. 제가 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일반 주주들이 회사의 어떤 파이낸셜 컨디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데,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문서화하고 그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테스팅하고 어세스먼트를 해서 그 주주들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Sarbanes-Oxley Act라고 하는데, 그쪽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고요. 맥케슨에 저는 한 5월 정도, 한 5개월이 좀 덜 됐는데, 그 전에 그 시기점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레주메 아직 업데이트하고 따끈따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또 어느 정도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맥케슨에 조인하기 전에는 힐탑 홀딩스라고 하는 로컬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컴퍼니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비슷한 일을 했었고요. SACS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BDO라고 하는 세계 5위 규모의 회계법인에서 또 달라스 오피스에서 리스크 어드바이저리 팀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SACS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널 오디트,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라우드 인베스티게이션, 모든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한 7년 정도 일하다가 그곳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아마 몸에 건강에 참 이상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좀 스트레스 덜 받는 일반 인더스트리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힐탑 홀딩스에 일했고요. BDO에 조인하기 전에는 셀란티스라는 케미컬 컴퍼니에서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서도 일했고, 또 인터널 오디트 디파트먼트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역시 SACS 프로그램하고 인터널 오디트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셀란티스에서 일하기 전에는 삼성에서 아주 짧게 한 4개월 정도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풀타임 잡 오퍼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시기에 셀란티스에서 풀타임 잡 오퍼를 받고, 셀란티스에서 좀 오퍼가 더 좋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 삼성에서 사람들 보너스 받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 그 전에 남아있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잠시 동안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레주메에서도 보통 여러분들 경력이라든지 어떤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할 때 주로 시간의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제 경력도 약간 시간의 역순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HR을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KPN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레주메에 대한 팁이라든지 인터뷰에 대한 어떤 그런 쪽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었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리서치를 좀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또 매니저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레주메를 또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레주메를 잘 쓸 수 있는가, 인터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 리서치했던 것들과 또 실제 잡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레주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레주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주메에는 어떤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왜냐하면은 보통 레주메라는 것들이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 레주메의 리더들이 누군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HR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하이어링 매니저도 보게 되는데, 또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취향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거나 어떤 부분을 또 좋아한다거나 나쁘게 본다거나, 예를 들자면 군대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레주메를 쓸 때 군대에 관한 경력을 조금 적었었어요. 뭐 남자들, 한국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죠? 군대장 그 경험들을 조금 적고 한 3줄 정도 적을 때 그 부분을 좀 적었었는데, 잡페어에 가서 제 레주메를 줬을 때 그 매니저 중에 한 명이 그걸 굉장히 좋게 봤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당장 오프닝은 없지만 오프닝이 생길 것 같다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주메에는 어떤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인더스트리마다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카운팅, 회계 쪽의 그 레주메에 관한 부분들이지만, 또 IT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레주메를 쓰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룰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프리퍼런스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선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레주메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레주메라는 것들은 개인의 어떤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들, 퀄리피케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보통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 교육이라든지 교육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커리어를 퍼수하고 있다든지, 어떤 커리어를 쫓고 있다든지, 아니면 워크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어떤 경험들,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키 스킬들, 정말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어떤 고용주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레주메가 필요한가 하면, 사실 이 고용주들이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회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레주메를 통해서 지원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레주메를 보내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레주메라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툴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부분, 레주메에 있어서 정말로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레주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잡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레주메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툴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주메를 아주 잘 썼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인터뷰에 초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레주메를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그 고용주의 어떤 시선을 잡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그 다음으로 우리의 어떤 매력들을 어필할 수 있는 인터뷰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주메는 우리를 그 다음 단계인 인터뷰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잠시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그 고용주들이 레주메를 받았을 때, 우리 레주메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서밋했을 때, 보냈을 때, 고용주들이 이 레주메를 볼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을 쓸까요? 5분? 6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 것 같을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는 시간은 거의 10초 남짓이라고 합니다. 서베이를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HR 스페셜리스트들은 보는데 한 5초, 6초 본대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보냐? 그 사람들은 보통 키워드를 매칭합니다. 자기들이 보통 잡을 포스팅했을 때 어떤 requirement가 있다는 거죠. 그 responsibility도 있고 requirement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매칭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스캔을 하면서. 그리고 보통으로 아무리 많이 써도 1분을 안 씁니다. 한 45초 정도 쓴대요, 맥시멈이. 약간 좀 허탈하기도 한데, 실제로 이게 HR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안 봐요. 이제 봇을 씁니다. ATS라 그러는데 Application Tracking System이라고, 보통 레주메를 보내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레주메를 스캔해서 키워드 매칭을 시킵니다. 통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큰 회사들이 잡 포스팅을 하면
레주메를 한 250개 정도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250개의 레주메가 서밋되면 그 중에서 4명에서 6명 정도가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주메는 인터뷰를 얻기 위한 툴이죠. 그죠? 그리고 보통으로 98% 정도의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사람들을 뽑을 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보통 큰 회사들이 보통 일주일에 5만 개에서 7만 5천 개 정도의 레주메를 받게 됩니다. 주당. 이게 뭐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당 5만 개에서 7만 5천 개 정도의 레주메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사람이 보는 것도 일인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75% 정도의 레주메가 서밋되면 사람 눈을 거쳐가지 않아요. 전부 다 기계를 다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고 걸러지게 됩니다. 75%. 그래서 그거는 보고 아예 이제 그 사람한테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이게 정말로 유효한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그 팁을 배우고 난 다음에 HR한테 물어봤는데 HR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레주메를 잘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레주메를 쓰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잡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 responsibility, qualification, requirement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말 잘 찾아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있는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비슷한 잡을 잡 서칭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뭐 인터널 오디터다 이러면 인터널 오디 그쪽 제가 지원하려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비슷한 잡으로 설치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비슷한 잡들이 포스팅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도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잡들이 responsibility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requirement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계속 뽑아보세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잡에서 어떤 요구되지 않는 것들이 다른 데는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요구되는 것들을 엑스트라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qualification, responsibility에 대한 qualification들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했던 경험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조금 맞추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레주메를 쓰실 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잡을 포스팅한 회사의 웹사이트로 가보세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읽으면서 보통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밸류가 어떤 것들인지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밸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특별하게 더 추구하는 어떤 그 밸류가 있다면 레주메를 쓰실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레주메를 쓰세요. 어떤 회사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레주메 쓰실 때 커스터머 그 스킬리스트에 대해서 커스터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커스터머 서비스 스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프로젝트 컴플리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미팅 데드라인이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주메를 쓰시기 전에 먼저 정보를 많이 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레주메를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계하는 것들, 먼저 계획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레주메 어떤 섹션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일반적인 레주메에 대해서 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주메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써야 된다고. 근데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학생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레주메를 한 페이지로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 이 룰도 조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소프트 카피로 보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하드 카피로 보내지 않거든요. 소프트 카피로 다 이제 엑셀로 그 워드로 만들고 PDF로 만들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어태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도 스크롤 다운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 한 장 반인지에 대해서 예전처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주메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주메를 읽는 사람들의 취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낸 레주메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 올드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레주메를 한 장, 두 장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레주메를 읽을 때 한 장으로 쓰면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잡을 찾고자 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에서 맞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졸업하고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또 엔트리 레벨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레주메의 길이는 한 장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다고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너무 줄여도 안 돼요. 폰트 사이즈는 최소한 10 이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읽기 좋은 폰트로 바꾸고, 폰트 선택할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무난한 걸로 선택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특히나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그 레주메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그래머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스펠 체크도 꼭 해야 되고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정말로 잘 쓴 것 같지만 그래머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으로 그런 미스테이크, 실수가 보이면 그 레주메의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이제 저도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둔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눈에도 확인되는 그래머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고려 대상으로 안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주메를 꼭 쓰시고 난 다음에 그래머 체크하시고, 보통으로 요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전 현재도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실제 직장에서도 그 이메일 보내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래머를 체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머 실수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레주메는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펠 체크하시고 그래머 체크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시고, 원어민들하고, 특히나 그런 쪽으로 좀 더 재능이 있는 원어민들, 뭐 잉글리시 전공이나 히스토리 전공한 사람들, 만약에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 그래머 체크를 꼭 받아보세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돈 주고라도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레주메가 어떻게 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레주메의 어떤 섹션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